지금부터 5교시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 사례라는 주제로 연세 송내과 의원 송대훈 원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에 있는 연세송내과 원장 송대훈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파주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왕진이라는 말하고 방문진료라는 이야기, 재택의료는 혼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직접 가는 진료를 왕진이나 방문진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가능하면 재택의료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진료, 의료 서비스를 다 재택의료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문진료를 포함해서 방문간호라든지 가정간호,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을 포괄해서 재택의료라는 말을 쓰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주치, 건강주치도 사실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통합관리, 이렇게 세 가지 주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일반 건강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질병 예방을 위한 생활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체크업을 포함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3년이 됐지만 사실 1년 동안은 거의 장애 주치 방문이나 장애 주치를 하질 못했고요. 원인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환자가 병원을 찾아올 수 없는 상태인 분들이 주 대상자인데, 의사도 사실은 병원을 비워놓고 환자를 찾으러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을, 그러니까 장애인과 병원을 연결해 줄 서비스가 없다면 사실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개별 단체로 홍보를 해도 사실 환자 자체가 병원에 찾아오거나 병원과 연결돼서 장애인 건강주치를 맺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사회사업팀 신설하고, 그때부터 방문 진료를 시작을 했고, 이제 점차 늘어서 작년 2020년에 약 400건 정도의 장애인 건강주치 월변 방문 진료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400건에는 사실 제가 방문하는 방문 진료하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월별로 방문하는 체크하는 방문 간호까지 같이 포함한 숫자입니다. 저희는 이 팀이 이 방문 진료, 장애인 방문 진료만 가지고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서 왕진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건 장애인 건강준리 월별 방문 진료 현황이 늘어나요. 이게 장애인 방문 진료 경우는 환자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게 월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문 진료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 주치 제도하고 상관없이 2019년 12월부터 왕진 시범 사업, 지금은 이제 방문 진료 시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집으로 방문 진료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같은 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약 40건 정도에서 많으면 60건 정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방문 진료 팀이 요 왕진, 그러니까 방문 진료하고 장애인 주치 제도를 같이 맡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월별로 좀 차이는 있긴 있지만 점차 늘어나는 형태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 조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내과는 저희가 진료 보는 곳이고요. 그래서 진료 보는 곳에 장애인 장애인이 아니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하는 코디네이터가 한 분 계시고, 간호사 3분이 있고요. 이제 주로 저희가 방문 진료랑 재택의료를 수행하는 팀이 이제 3층에 있는 가정간호센터, 가정전문간호사와 그다음에 보조인력 2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장애인 주치제도 방문 진료를 주로 맡는 팀은 사회사업팀이고, 사회복지사 1인하고 간호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3명 중에 한 분은 지금 사회련에서 하고 있는 사회련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장애인 학교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분은 그 학교를 직접 출근해서 학교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을 때 많은 인원들이 하는 이유는 그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부가적인 사회복지사나 이런 인원에 대한 그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 덩치를 키워서 그 사회복지사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 해결하지 않으면 유지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사진들은 저희가 장애인 주치뿐만 아니라 방문 진료하는 모습들이고요. 저희 자동차 그리고 저희 가정간호 선생님들하고 방문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나 봅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장애인으로 계속 누워 계신 와상 환자분이셨고요. 저희 방문 진료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저희 워크숍 했던 사진이고요. 저희가 3년간 장애인 주치 제도를 하면서 실행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환자와 병원의 연결의 어려움이 첫 번째 제일 컸고요. 아직도 제일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주치 제도를 하겠다고 처음에 그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사실 환자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환자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동권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동권의 제한에 있는 환자와 병원에만 있는 의사하고의 연결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와 병원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없다라면 이 환자를 찾아서 병원과 연결해서 주치 연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단체들이나 보건소나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 병원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봤는데 이게 자체 인력이 없이 그런 식으로 부탁하는 걸로는 환자 연결이나 환자를 이게 찾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진을 다니기 위해서는 환자가 일단 늘어야 되는데 환자를 늘릴 수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하기로 하고 이 같이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는 파주 지역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장기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에 유관기관들이나 이쪽에 많은 자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이제 그분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인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방문 진료를 진행을 하게 돼서 숫자가 많이 늘었던 걸로 생각이 합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인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학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일개 의원에서 나가서 그것들을 다 커버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뭐 뇌성마비 환자를 가서 봤는데 이분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 환경들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포괄적인 환자 관리를 개인 병원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못하면 지역 자원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하고 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 장애인 주치의들을 저희처럼 하려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 부담금 문제가 처음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요즘은 뭐 거의 문제가 없긴 한데 이제 나름 처음에 그런 설명들을 사실 장시간 해야만 되는 거고 월별로 이제 매일 간호사가 방문한다든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생기는 그 개인 부담금이 그 장애인 분한테 보면 원래 안 쓰던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설득하고 나서 주치의를 개념을 맺고 그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과정에 돈 얘기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서 개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낮은 수가 문제입니다. 낮은 수가 뭐 여러 번 이야기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행위별 수가 제도로 돼 있는 지금 현재 의료 제도 내에서 이 주치 제도가 마찬가지로 행위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필요한 사회복지사라든지 나중에 혹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사가 필요하다든지 지금도 간호사의 방문만 되지 간호사랑 의사랑 같이 방문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 또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의 장벽이 너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수가도 문제지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포괄 수가적인 부분들이 조금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좀 더 서비스를 넓고 폭넓게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2년, 3년 지금 장애인 주치 제도를 하면서 저희 경험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보건소 이런 것들과 그 사업을 연계하고 유관기관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서 환자분을 좀 포괄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진료를 나가면 단순히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무슨 약을 줘야 되는지 약을 먹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주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분의 간병이나 이분의 간호를 위해서 어떤 집안 내에 누군가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나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뭘 먹고 있고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방문 진료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주치의로서 주치의제도 건강주치의로서의 좀 이게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단체들과 그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이 협조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점차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아 이분을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아 이분은 무슨 것들을 어디에다 부탁을 하자라는 그런 계획들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장애인 주치 제도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온돌 사업이라 해서 파주시의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료랑 간호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고요. 독거노인이 발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사례 관리를 해서 그중에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지금 책임지고 맡고 있고 온돌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 주치 제도와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월 1회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보훈 환자 대상으로 주치 사업도 현재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미군 위안부 대상 주치 사업은 지금 시의회에서 사업은 승인됐는데 그 보건소 주체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 보니까 최근에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고 어려워서 지금 사실 사업 자체는 지금 진행이 좀 더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군 위안부 중에 나이가 많고 거동이 힘든 분들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은 그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접근을 했을 때 단지 그분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있다라는 단순한 것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주거 환경, 의료 환경, 그리고 이동성,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간호간병 시기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 심리정서, 치매, 중독, 사회부담, 긴급위기상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사회제도 기관들하고 연결을 하고 뭐 간혹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는 사람들은 그런 데들을 요청을 한다든지 요양보호소 파견 업체들에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단법인 파주천사라고 가까이 기관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그 식료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장애인 주치 제도로 장애인 방문하는 가정 중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되게 많아서 그 하나은행하고 같이 MOU를 해서 약 25가정 정도 에어컨 설치하는 사업도 이 파주천사를 통해서 같이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방문진료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라고 주치제도를 맺고 보통 시하거나 사례회의를 할 때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자원은 상당히 많아서 여기서 이걸 해주고 저기서 뭘 해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그 사례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이나 그 환자들이 나중에 놓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진 쪽에서 체크하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의료 쪽이 가장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월 1회 방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인 관리에서 책임 분배를 하고 사실은 의학적으로 약을 뭐 주기적으로 먹거나 문제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는 또 다른 쪽에서 좀 주기적으로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식으로 책임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장애인 주치 제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좀 간략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애 관리랑 일반 관리를 구별하지 않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애를 당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장애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주장애 관리를 통해서 기능을 좀 더 보존하고 기능을 좋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나 주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던 병원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 주치제도에서의 주치의는 사실은 주장애 강의를 포함해서 그쪽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일반 관리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접근에는 의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분의 생활이나 주거, 시기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장애인 주치 제도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단지 방문 진료, 그다음에 간호사가 방문 진료하는 이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옆에서 같이 상의해주고 결정을 해주는 그런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어딘가 갔을 때 이분들이 자기 표현하지 못하는 병력에 대해서 우리가 병력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군구 정도에서 지원센터가 마련되고, 그래서 방문 진료를 하는 그런 의원들을 사회복지사나 방문관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것들을 이런 지원센터에서 고용을 하고 각각의 방문 진료를 하는 의원이나 의사들한테 이런 분들의 인력 지원, 그다음에 인력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광역지원센터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도 뭐 아니면 서울 이런 광역으로 생기는 전문 센터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군구에 있는 지원센터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각각 뭐 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의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다면 조금 더 장애인 주치 제도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장애인 주치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 방문 진료 재택의료팀에서
작년에 계획했던 겁니다. 환자 건강수첩지자. 이거는 장애인 주치제도에 속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어디 다른 병원이나 어딘가를 갈 때 자신의 병력을 설명하거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의 시선으로 정리된 환자의 병력을 수첩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그걸 보여주면 아, 이분이 이런 약을 먹고 있고 이런 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병원을 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계획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가정형 호스피스, 기지촌 의료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했었고 지금 요게 이제 환자 건강 수첩 작성에서 저희가 장애인 주치 제도에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환자 핸드폰에 요게 이제 구글에 연동이 돼 있는 거라서 환자 핸드폰에 요 링크를 바탕화면에 깔아 놓으면 어느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그걸 보여주시면 지금 정리된 것처럼 환자의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부분들 그리고 현 병력 그리고 과거력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검사 기록들 그리고 현재 투약되고 있는 투약 약물들을 한 장 정도에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된 수첩을 지금 만들어서 환자분들 핸드폰에다가 지금 깔아드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개인 의무기록 퍼스널 헬스 레코드가 상용화된다라면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환자분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저희 현 수준에서는 좀 자기 표현이나 자기 병력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 이용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교육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환자분들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계획했던 것 중에 맞는 뭐 절반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 가정형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제 머릿속에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주치 제도도 조금 더 지금 환자 숫자를 늘리고 관리를 좀 더 좀 많이 하려는 욕심은 있는데 항상 고민은 그렇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 약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아둥바둥 열심히 해도 제가 간호사를 쓰고 제가 움직여서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저 혼자 한다 그러면 맥시멈 1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천 명 중에 150명을 커버하는데도 이렇게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장애인 주치 제도에 같이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좀 문턱을 좀 낮추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재택의료센터의 미래가 저희 병원의 재택의료센터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케어의 한 축을 맡는 그리고 그쪽에 의료에 관한 것 한 축을 맡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주치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 주치제도뿐만이 아니라 노인분들, 치매 환자, 암 환자들 의료 서비스 이용이 병원에 와서 하기 힘든 분들하고는 일단은 주치 개념으로 접근해서 주치처럼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 혼자가 아니라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이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같은 분들도 다 포괄해서 팀 관리가 돼서 환자분들한테 팀 관리로서의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건 저희 병원 얘기였고 장애인건강주치제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아둥바둥 해봐야 150명 뭐 200명 이게 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절반 정도의 그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 주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명 이상의 의사 선생님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참여하기로 처음에 시작했고 신청했던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그전에 처음 들어오려던 분들은 상당히 그 열의를 갖고 들어오셨던 분일 텐데 그분들도 또 못하는 이런 서비스를 새로운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찰이 있고 이것들을 보완하는 그 서비스들이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 얘기고 정말로는 이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고민들은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오늘 회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Q&A 창에다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방문 진료를 나가셔서 환자분들에게 만성 질환 관리라든지까지만 있네요. 네.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네네. 방문 진료를 나가셔서 환자분들에게 만성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을 교육하실 때 활용하시는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대상자분들의 수요가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저희가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자료들은 대부분은 이제 장애인들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료를 좀 구하기 힘들거나 자료를 일반인들 보기 편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교육 자료는 뭐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 자료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진료와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꼭 했으면 하는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지역 장애인 센터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조금 더 광역이 아니라 조금 더 소규모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시군구 단위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시군구 단위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나 의료 활동에 대해서 좀 밀접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광역에서는 그런 그 시군구에 있는 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들이 행하는 일들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 정도가 있으면 사실 파주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 개개의 의료 활동에 대해서 밀접한 협조나 협력을 바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낮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보건센터들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 시스템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보가 적기 때문에 뭐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재활할 수 있는 교육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근데 이게 개개인화가 돼야 돼서 좀 요청하면 이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 개개인화돼서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분들의 경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시며 어떻게 진료에 적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저도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오시게 되면은 통역사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사실은 방문 진료를 가게 되면 가족들이 제일 잘 알거나 또는 활동보조사, 장애 활동보조사분들이 의사소통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또 같은 질문이기는 했는데요. 신체 장애가 아닌 정신,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의 경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보호자분들을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의사들과의 이런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방금 주신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문의가 있으실까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고. 혹시 또 질의사항이 없으신가요? 조금 강연이 일찍 끝나서 혹시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면은 잠시 3시까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일찍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